오늘은 소식이 거의 없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저항선대인 33,000달러를 뚫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간 있었던 호재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비트코인이 33,000달러를 뚫고 한때는 34,200달러 선까지 위협했다가 지금은 다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낌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조만간에 뭔가 한따까리 하려고, 한 푸닥거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하락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의 회복과 더불어 가지고 이 축포를 알리면서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엑시스 외에도 이 샌드박스라든지 세타, NFT 및 게임에 관련된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도 한 가지가 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해줍니다. 이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8개월 이래 최저치에 근접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 내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한편 지난 7월 중순 같은 경우 글래스노드에 의해서 밝혀지기를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많은 비트코인이 빠져나갔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잠재적인 가격 폭등의 신호로 읽히기도 했었는데, 7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참고로 어제 CME 선물 같은 경우는 32,500달러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갭을 매꾸로 내려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몇몇 분석가들은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은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공포에 떨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선택하거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베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약간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22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아직까지는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우상향하게 되면은 이 심리 상태가 완화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룸버그의 상품 전략 시니어 분석가죠. 마이크 맥글론 씨,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가는 것보다 6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2018년도에서 19년도 하락장과 비교를 하면서 2018년도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한 후 4,000달러에서 장기적 횡보를 했다가 2019년 다시 급등 14,000달러까지 치솟았다. 지금도 비슷하다. 지난 5월 이후 3만 달러대에서 방황하던 비트코인 6만 달러를 새로운 저항선으로 만들고 돌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6만 달러 벌써부터 거론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자, 그래도 지금 그 시작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RSI를 보시게 된다면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지난 7개월부터 쭉 내려져 왔었던 하락 추세를 드디어 이번에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 확인을 하게 될 수 있겠지만은 돌파했으니까 지금부터 좀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3일봉 차트로 봤을 때 엔걸핑 캔들이 나왔다. 저번에 엔걸핑 캔들이 3일봉에서 나왔을 때 이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다. 이번에도 한번 가지아를 외쳐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쯤 왔을 때 이 채널 상단에 한번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도전하고 그 위로 뚫고 나왔습니다. 지금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한 비트코인,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지지 확인 받고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상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소위 말하는 저명한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사이코, 이름이 재밌죠. 근데 팔로워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위터상에서 굉장한 인지도가 있는 옵션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지금 몇몇 개의 가격대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달 7월달 오픈 가격대,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그리고 최근 돌파하고 나왔었던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가지의 가격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구간에 다다랐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혹은 여기서 맞고 위에서 축적을 거듭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부터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뚫었었던 저항에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느냐 혹은 매갈이 없이 떨어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36,000달러 이상까지는 깔끔하게 뚫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모든 저항을 돌파하고 안전하게 36,000달러대까지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자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신났습니다. 이 과도한 희망 회로를 던졌는데요. 이 프랙탈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면 비트코인 올해 13만 4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12월 19일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희망 회로를 돌리듯이 주취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제 MBC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한 방송에서 올림픽 선수단 입장을 하는 화면을 중계를 하면서 엘살바도르가 나오자 해당 화면을 띄웠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괜찮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기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굳이 제 채널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사기꾼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는 이상한 놈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최근 주봉 기준 상승 추세를 뚫고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갓지롱 하면서 슬슬 말아 올리고 있죠. 부디 상승 추세 위에 올라타가지고 다시 한번 거한 메로나를 쏘아 올려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날씨도 더운데 메로나 맛있게 생겼네요. 한편 그레이스케일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마그네토 하드포크를 완료시켰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과 가스 및 트랜잭션을 최적화하는 이더리움 베를린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살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엑시스, 유명 유튜브 분석가 가이라는 사람이 조만간에 이 엑시가 연내 100달러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시가총액이 아직 낮고 베스팅 일정이 길다는 점을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 나오면은 여기가 고점이라는 소린데,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1달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근방이 고점이었었죠. 과도한 희망 회로가 돌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그 근방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모르죠. 진짜로 100달러 갈지. 비트코인이 힘을 내준다라면은 100달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송금에 관련된 FATF 트래블룰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최근에 했다라고 하네요. 10월 14일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2022년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고 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고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당국에 이를 보고할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하는데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차마 명목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거래 금지는 못 지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거래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이 자식들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짧은 영상이 소식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이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라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조스바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